대통령 딸 문다혜 씨 관련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문다혜 씨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전주지검이 출석 통보를 내렸는데 구자룡 변호사님 어떤 조사입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사건 자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 사건에 문다혜 씨가 참고인으로 출두를 이제 요청을 받은 것인데 네. 참고인으로서의 조사가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게 지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성 참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 일정도 굉장히 미뤘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판례가 있거든요. 네.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때 자기가 다니는 사찰에 시주를 하게끔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럴 때 시주를 받은 사찰이나 주지스님 이런 분들은 완전히 제3자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서 가지고 가담을 했을 경우엔 단순 뇌물죄가 되면서 공범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다혜 씨가 이런 뇌물이 이상직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갈 때 여기에 알면서 가담했는가. 네. 왜냐하면 타이스타젯의 취업이나 이주 과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석연치 않고 청와대 행정관들이 개입해서 도와줬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석연치 않고 그러면 이 이상한 이주 과정에 대해서 문다혜 씨가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건 알았지만 수용했다. 이렇게 되면 피의자성으로 전환되면서 네. 사건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건 관련자들이 다른 사건에서 보기에는 조금 드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아하. 네. 임종석, 조국, 행정관, 서모 씨 전부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네. 거는 이게 제3자 뇌물죄 구도로 있을 때는 사건 난이도가 조금은 높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조사를 더 진행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 아예 실마리조차 제공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서 문다혜 씨도 아마 참고인 조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혹은 굉장히 준비된 발언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버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조사 과정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또 터졌습니다.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또 터진 건데요. 민박 등록 없이 단독 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했다. 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최병훈 위원님? 사실 이 제주 별장이라는 이름으로 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이거는 2022년에 문다혜 씨가 네. 그 송긴 신부로부터 구입한 집이거든요. 근데 구입하고서 본인이 잠깐 머문 이후에 이제 그걸 에어비앤비의 그 숙박업소로 활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그 지역 제주도에 그 사실 신고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의 언론 보도로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없었다는 않았다. 그러면 결국 불법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 자치경찰에서 지금 그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라면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법적 처벌 같은 것도 피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전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네. 이 부분과는 그 좀 다른 견해라서 다르죠. 뭐 이런저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숙소 공유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 봤더니 다혜 씨가 본인을 직접 전업 호스트라고 소개하기도 했던데요. 5년 동안 이 숙소를 이용한 후기만 해도 13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내 허가를 안 받고 이런 일을 계속했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업을 할 때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설 설비를 갖추고 또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미신고로 숙박업을 했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뭐 농어촌 민박 사업용 시설로 등록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미신고 숙박업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예외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숙박업을 만약에 한 것이 사실이고 신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분명히 수사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송긴 신부가 원래 소유하고 있던 자택을 이제 문다혜 씨가 매입을 하면서 숙박업으로 활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송긴 신부가 머무는 일종의 피정기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에게 매매를 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 이제 뭐 앞서 최병현 의원도 말씀 주셨지만 이 주택이 2022년 7월에 송기인 신부로부터 문다혜 씨로 이제 매도가 되거든요. 3억 8천만 원 정도의 매도가 되는데 당시에 이 주택 자체가 피정기관 그러니까 피정이라는 것이 카톨릭
신자들이 좀 조용한 곳으로 네. 물러나서 기도하는 거를 피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관으로 신고가 됐었던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네. 일단 부산 교구에서는 이게 송계인 신부의 개인 소유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로서는 송계인 신부의 어떤 소유 과정과 그리고 매도 과정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다혜 씨가 3억 8천만 원에 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리고 문다혜 씨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바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는데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본적 있던 혐의는 전부 다 인정하셨나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죄송합니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 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